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69강 부숫자입니다. 앞서 문제 풀어볼까요? 작을 여 둘과 뭡니까? 수자리수, 변방을 지키는 수자리수, 변방을 지키는 역량이 미약하다 해서 미세하다의 뜻이 된 몇기, 기미기. 다음은 작을 여와 힘령으로 구성된 회의자로 힘이 작은 데서 어리다 이 뜻이 된 어릴 유, 유치원 할 때 쓰죠. 다음은 매산 안에 작을 요가 두 개 들어갔죠. 그래서 작을 요에서 음을 빌린 형습자죠. 산안이 아주 은미한 곳이죠. 작은 것이 있어서 어둡다, 거룩하다 이 뜻이 된 글자 거룩할 유. 다음은 쌀기어 강자에서 나왔죠. 쌀미가 들어간 글자에서 본래자인데 나중에 편안하다의 뜻으로 가차된 편안할 강. 다음은 중국의 발랑고 악기 모양을 본뜬 자 천간경. 다음은 집안에 수레가 있어서 무기고를 뜻하는데 이게 나중에 전차를 숨겨둔 것인데 이게 곶집의 뜻이 된 곶집고. 집면 밑에 누를 황이 들어가서 넓다의 뜻이 된 넓을 광의 형성자죠. 그 다음 또우는 손의 모양이죠. 손으로 무슨 물건을 재한다 해서 또우와 여러 서의 생략자로 구성된 글자로 법도도 혈일탁. 다음은 집업 밑에 사내랑이 들어가서 사내가 거처하는 집에서 행랑랑자가 되어 있죠. 사랑채 행랑랑. 그 다음에 청렴하려면 집업 밑에 겸할겸이 들어가서 혼자서 두 가지를 겸한다 해서 청렴하다 이 뜻이 된 청렴할렴. 사당묘는 아침조에서 음을 빌린 형습자로 사당을 아침에 제사를 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사당묘. 우리 일반 제사는 밤에 지내는데 종묘 제사는 낮에 지낸다. 아침에 지낸다. 형성이면서도 회의의 뜻을 가지고 있죠. 곶집부는 줄부에서 나왔다. 곶집부는 곶집도 되지만은 뭡니까? 관청의 뜻도 되죠. 곶집부, 관청부. 이는 줄부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다음은 이 집음이 조각 널장의 주름이죠. 그래서 조각 널장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그래서 밥 먹을 때 사용하는 상이나 공부할 때 사용하는 책상으로 가차된 글자 상상, 책상상. 그 다음 집면 밑에 나여 음을 나타내면서 물건을 밀거나 당겨 펴는 일을 뜻하는 나여로 구성돼서 차례의 뜻이 된 차례서. 다음은 원래는 돌석과 불화로 구성된 글자인데 나중에 글자가 바뀌어서 무리, 거의, 서자의 뜻이 된 글자 여러서, 거의서. 다음은 절구공이 모양과 손 모양이 구성되어서 절구공이를 일정하게 오르내린다 해서 나온 글자 떳떳할 용. 떳떳할 용. 몇기, 기미기, 어릴 유, 거룩할 유, 편안할 강, 별경, 천간경, 곶집고, 창고고, 넓을 광, 법도도 혈일탁, 사랑채랑, 행랑랑, 청림할렴, 사당묘, 곶집부, 관청부, 상상, 책상상, 차례서, 무리서, 거의서, 떳떳할 용. 그렇죠? 오늘 수업 볼까요? 집음으로 구성된 글자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음과 음이 근본저에서 음을 빌린 밑저. 근본은 바닥이잖아요. 그래서 본뜻은 머물다인데 이게 나중에 밑의 뜻이 된 밑저. 가계점은 점칠점. 점을 치는 집이 가계죠. 최초의 가계는 점장이가 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뜰정은 조정정. 조정정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뜰정. 조정의 뜰이죠.
그 다음에 자리좌는 앉을 좌. 앉을 좌에서 지범이 들어가서 자리좌. 관청청은 들을 청. 관청은 뭡니까? 옆집이 열려 있죠. 그래서 모든 민원들을 들어주는 곳이 관청이죠. 관청청은 들을 청에서 음을 빌린 형수자이지만은 회의의 뜻도 있다. 그다음 폐할 폐자는 필발. 필발에서 폐할 폐. 필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폐할 폐자는 집음과 필발. 필발은 중국어는 파로 발음되죠. 그러니까 받침이 없는 거죠. 중국어에는. 그래서 형성자가 된 겁니다. 발에서 음을 빌렸다는 것이 되는 거죠. 본래는 무너진 집에서 쓸모없게 되다의 뜻인 폐할 폐자가 된 겁니다. 재밌는 것은 앉을 좌는 동사죠. 점칠 점도 동사죠. 들을 청도 동사죠. 그런데 집음이 들어가니까 가게라는 명사로 바뀌었죠. 자리좌라는 명사로 바뀌었죠. 관청이라는 명사로 바뀌었죠. 집이 움직일 수 없으니까 동사의 명사화죠. 이와 관련된 글자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한자 속의 비밀 찾기를 보면은 자세히 설명되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밑저, 가게점, 뜰정, 자리좌, 관청청, 폐할 폐. 다음은 길게 걸을 인자의 부수자입니다. 자축거릴 척이 변형된 글자로 발을 길게 끌며 멀리 걸어감을 가리킨 글자로 가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기 하나 점을 더 찍으면은 시험시험 갈차게 가다의 뜻이 되는 거고, 여기 점이 하나 부족해도 이게 가다의 뜻이죠. 자, 요 모양이 다 간다의 뜻이 됩니다. 한자 부수에서 발의 모양이 부수가 가장 많이 부수를 가지고 있죠. 길게 걸을 인, 세울 건. 세울 건은 법칙률의 생략자인 분율로 구성된 거죠. 본 뜻은 조정의 법칙을 세우다입니다. 그 이유에서 세우다가 된 거죠. 법칙을 세운 것인데 나중에 건물을 세우다의 뜻이 된 세울 건. 다음은 느리려는 빛일 별에서 음을 빌렸다. 빛일 별에서 음을 빌린. 빛일 별도 중국어 발음은 삐에 이렇게 발음되죠. 그러니까 리을 받침이 없는 겁니다. 느릴 연자는 원래는 뭡니까? 각골문의 자연을 보면은 자축거릴 척과 밑에 거칠 지로 구성됩니다. 이게 그게 합쳐서 길게 걸을 인자로 바뀐 거죠. 그 다음에 요거는 거칠 지, 길게 걸을 인, 그 다음에 여기다 빛일 별. 그래서 빛일 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본 뜻은 아주 길다의 뜻인데 느리다의 뜻이 되는 거죠. 느릴 연장전 할 때, 연장할 때. 그다음 조정정은 천간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본 뜻은 조정이다. 조정정. 앞에서 했죠. 조정정에다 지범을 하면 뭡니까? 지범을 하면은 뜰정이 되죠. 뜰정. 조정정은 천간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세울건, 느릴연, 조정정. 그렇죠? 자, 다음은 들공부수입니다. 들공. 소전의 자연을 보면 두 손으로 마주 잡아 밭들을 올리는 모습이죠. 본 뜻은 손으로 맞잡다, 팔짱 끼다 이 뜻이 된 겁니다. 들공. 희롱할 롱자는 어떻습니까? 위에 굿을 오이고 밑에 두 손이죠. 두 손으로 굿을 던졌다가 내렸다 봤다 하는 모습이죠. 굿을 가지고 놀이하는 모습이죠. 거기서 나온 글자 희롱할 롱자가 됩니다. 요 밑에 요 모양 들공의 부수는 두 손의 모양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들공 부수에 해당되는 글자는 상급까지는 두 글자밖에 없지만은 병사병, 위에 도끼건을 하면 도끼를 들고 있는 사람이 병사죠. 밑에 여기 들공, 샘산 할 때 주판하는 모습 밑에 손 모양이죠. 밑에 두 손 모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희롱할롱. 해질 패는 원래는 넘어질 패의 본래자입니다. 나중에 음을 나타내는 해질 패. 밑에는 원래 개견이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에 물려서 넘어진 것인데 나중에 넘어져서 옷이 헤어지다 이 뜻이 된 겁니다.
그것도 이때 패자도 해질 패자죠. 어떻습니까? 수건건에다가 칠보고 수건을 망치로 때려서 수건이 상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죠. 그래서 해질패는 해질패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희롱할 롱. 다음 주살익 부수. 주살익은 자른 나무 말뚝을 땅에 박은 모양 또는 주살, 줄이 달린 화살 모양으로 본뜻은 본뜻을 이 주살이라는 뜻이 됐다면죠. 주살은 창과의 차이는 창과는 여기 하나 더 있죠. 창과는 어떤 상처를 입히는 거고 주살은 이거는 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처를 입히지 않고 생포로 산채를 잡는 게 주살이죠. 주살익. 법식식은 주살익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법식은 주살익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장인공은 뭐 이랬어요? 장인공은 그 공구죠, 공구. 원래는 곱자구 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법도의 뜻이 된 거죠. 법식, 주살익, 익기역, 법식, 기역, 입성 발음이죠. 근데 중국에는 입성이 없으니까 시로 발음됐죠. 시. 법식은 주살익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다음은 활궁부수입니다. 갑골문의 자형은 활을 잡고 있는 모양이고 건문의 자형은 활 뒤에 줄을 생략했죠. 그래서 줄이 없는 화살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활궁, 활의 모양을 본뜬 자다. 활궁. 굿셀강은 클홍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여기 클홍, 벌레충을 제외한 나머지가 클홍이죠. 여기서 굿셀강은 활궁부수인데 음은 클홍에서 음을 빌리고 뜻은 벌레충에서 나왔네. 그죠? 벌레충과 클홍으로 구성된 형성자로 본뜻은 쌀 속의 작은 벌레입니다. 이게서 나중에 강하다, 굳세다의 뜻이 된 글자죠. 그다음 활궁은 활의 모양을 본뜬 부수자죠. 약할 약은 활궁의 밑에 터럭삼이 있죠. 이 활에 뭡니까? 나무를 잘라서 한 나무의 털이 있으면 뭡니까? 나무 끝쪽이죠. 약한 거죠. 그래서 약할 약에 회의의 뜻이 들어간 약할 약인데 중국어로는 루어, 기억 받침이 없으니까 루어로 됐다면죠. 활줄이 느슨한 거죠. 그래서 약하다의 뜻이 된 거죠. 약하다, 약할 약. 그다음 끌인의 건문의 자형은 활궁에다가 밖으로 끌어낸 지사부호가 하나 있죠. 활을 당기는 모습이죠. 그래서 당길 인자에서 끌인자가 된 거죠. 끌인, 이끌인. 재밌는 것은 이 이끌인, 끌인자 앞에 벌레충을 하면 뭐예요? 몸을 끌고 가는 벌레, 지렁이 인자가 됩니다. 재밌죠? 다음 배풀장. 배풀장은 활궁 옆에 긴 장이죠. 그럼 뭡니까? 활을 길게 잡아당긴 거죠. 편 거죠. 그래서 배풀장은 활을 편 데서 나온 배풀장입니다. 그래서 장목하면 뭡니까? 눈을 베푼 게 아니고 눈을 부릅뜨다죠. 장비가 눈을 부릅뜨다 할 때 장목이라 하죠. 배풀장은 긴 장에서 음을 빌린 형사다. 긴 장은 부사죠. 굿셀강, 활궁, 약할약, 끌인, 배풀장. 자, 오늘 학습한 글자 볼까요? 밑전은 뭐예요? 근본저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그 다음 가계점은 점칠점에서 음을 빌린 형자이다. 점장이가 점치는 곳이다. 최초의 가계는 점장이가 장했다. 형성이면서도 회의 뜻을 가지고 있죠. 뜰정은 조정정에서 음을 빌린 형자이다. 조정에는 뜰이 넓다는 거죠. 그 다음 자리자는 안절자에서 음을 빌렸다. 그래서 동사가 명사로 바뀌었다. 그죠? 또 다음에 관청청은 열린 집이다. 그래서 백성의 그 민원을 듣는 곳이다. 들을 청해서 음을 빌린 형수자에서 들을 청해서 집음이 들어가서 관청청이라는 명사로 바뀌었다. 그다음
폐할 폐는 필발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다. 원래는 무너진 집인데 쓸모없게 되어서 폐할 폐가 된 글자죠. 예. 다음 세울거는 뭡니까? 길게 걸을 인자와 법칙 유래 생략형으로 조정의 법칙을 세우다 해서 세울건이 된 글자죠. 다음 느릴 연은 빛을 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길게 늘어낸다, 길게 늘린다 해서 나온 느릴 연, 연장할 때 쓰이죠. 그 다음 조정정은 청간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이다. 청간임. 그래서 본뜻이 이것도 마찬가지 길게 느리다의 뜻인데 나중에 본뜻이 조정의 뜻이 된 거죠. 그다음 희롱할롱은 들공부수죠. 들공에서 구슬옥이죠. 구슬옥의 변형이죠. 임금왕이 혼자 있을 때는 임금왕이 붙으면 구슬옥으로 바뀌죠. 여기에 관련된 글자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한자 수학의 비밀 찾기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손으로 구슬을 던지고 노는 모습, 희롱할롱. 해질 패자는 밑에 이게 원래 개견의 변형입니다. 개가 물건을 물어 뜯어가지고 다 해진 모습에서 해질 패의 음에서 빌린 해질 패자가 된 겁니다. 법식은 주살익에서 음을 빌린 형사죠. 법식은 뭡니까? 자인공은 자기 때문에 법을 나타내게 된 거죠. 그다음 굿셀강은 넓을 홍에서 음을 빌린 형사이다. 원래는 작은 쌀 속에 작은 벌레인데 굿세다, 강하다의 뜻이 된 글자다. 활궁은 활의 모양을 본뜬 부수자죠. 약할 약은 활에 이렇게 밑에 약간 깃털이 있어서 아주 약한 모습을 나타낸 글자다. 미약하다의 뜻이 된 글자에서 약할 약이 된 글자죠. 끌일은 활궁에다가 이게 원래는 지사부호로서 활을 잡아 당기는 모습에서 나온 끌인 된 거죠. 그 다음 베풀장은 활궁은 활을 펼치는 모습. 그래서 베풀다 이 뜻이 된 글자죠. 밑저, 가계점, 조정정, 자리좌, 들을청, 관청청, 폐할폐, 세울건, 느릴연, 조정정, 희롱할롱, 폐할폐, 법식, 굿셀강, 활궁, 약할약, 끌인, 베풀장. 그렇죠.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